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조서 이혁구입니다. 3월 22일 일요경마 이제 시작을 한번 좀 해봐야 될 텐데요. 3월 경마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음 주면 또 월말 경마. 아 시간 너무 빨리 간다. 그게 네가 나이가 먹는다는 친구야. 아니 나보다 뭐 최영찬이 형은 또 저번 주 같죠? 3월 경마가. 아 정말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그나마 이제 요즘은 좀 날이 풀려서 좋아요. 그리고 날이 이렇게 풀리면요 능력대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말들이 능력대로 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편성을 그렇게 안 만들어 버리니까 아마 대끼리 구경하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드네요. 이번 일요경마도 뭐 그러한 분위기의 편성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마가 11개 경주가 펼쳐지죠? 맞나? 11개 경주? 11개 경주가 예.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부산은 어김없이 6개 경주가, 그래서 총 15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자, 부산 방송은 뭐 일요일 중계 경주는 저희가 촬영 끝내놨고, 일요일 서울경마 11개 경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메인 승부는 고수위원이 승부 경주가 2, 3경주네요. 네, 앞에서 상황 내겠다는 지금 분위기예요. 3경주가 고수위원 메인 승부고요. 중반에 7경주에 이혁호가 메인 승부 준비했고요. 후반에 최영찬 위원이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11개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이 시간 되면 힘이 배가 없어. 고파. 저희가 진짜 이 방송을 촬영하는 시간이 애매해요. 밥을 먹기도 또 워낙에 또 먹을 시간도 없고. 목요일날은 또 워낙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그래도 방송을 찍고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뭐 좀 팔아주세요. 팔아주셔야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가보는데요. 1000m 공략단 6공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했고요. 자, 최영찬 형부터 가겠습니다. 자, 11번 파인투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뷔전에서 곧바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뭐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여전히 좋습니다. 강남구라고 병합할 때 모습 자체도 좋았고 근데 이제 조교 일정은 좀 짧아요. 이게 원래 2주 내지 3주는 조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이게 2주 정도 꽉 채워서 조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정 자체는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말 상태 전혀 이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굳이 앞선에 장악하지 않아도 되는 선의권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파인투데이의 연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투데이 최영찬이 추천하고요. 고세요. 예, 저 역시 11월 파인 투데이 좀 세게 보는 말입니다. 안쪽으로 좀 기대면서도 걸음이 좋은 마필인데 뭐 최영찬 연이 추천드렸다면 컨디션 전혀 뭐 화제가 없다는 내용이고 저도 좀 세게 보고 있고요. 안 팔릴 수 있는 마필이 10번 베이스트 로드가 이번 경주 데뷔전 지름 마필인데 좀 덜 팔리는 마필이에요. 왜냐면 이게 좀 주행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주행 검사를 받고 참 오랜만에 나와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덜 팔릴 거라 보여지는데 얘를 빼놓고 그럼 다른 애 보세요. 다른 애는 뭐 낫습니까? 난 것도 없어요. 얘보다 주행 검사 내용이 그나마 얘가 흔들리면서도 주폭이 있더라고요. 또 오랜 공백을 두고 나오고 있지만 뭐 최근에 또 현우가 혜선이도 살고 있지만 현우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0번 베트로드는 배당으로서 배트권에 가져가자.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베스트 로드. 그러니까 주행 심사를 받고 지금 한 3개월 가량을 쉬다 나오는 거 그게 좀 문제예요. 다만 이제 주행 심사 때 모습은 제법 괜찮았던 그런 말이죠. 베스트 로드. 자, 5번 아워캣 추천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황영훈 마방 47조가 너무 굶고 있어요. 상금을 거의 지금 못 벌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문세영 기수가 올라탄 거를 보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황영원 조교사가 얼마나 급했으면 문세영을 올려 태웠을까. 근데 역대 47조와 문세영 기수의 이런 궁합을 보면 자주 기승을 시키진 않습니다. 자주 태워주진 않는데 태울 때마다 괜찮았어요. 아워캣은 그 3월 13일 날 주행심사 재심사 받는 모습을 놓고 보면은 놔주는 대로 말이 뛰어요. 굉장히 좀 힘이 붙어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에드캣 새끼라
또 체구도 쪼만하고 얼마 못 뛸 말이긴 합니다. 뭐 단거리 1000m에서 문세영 기수의 카드, 승부 의지, 뭐 그 부분으로 한번 저는 인정을 좀 해보고 싶어요. 5번마 아워캣을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육군 경주 이경주 고수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예요. 이번 경주가 준메인, 다음 경주는 심지어 또 메인 승부예요. 2, 3경주 아주 뭐 오전장 초토화를 시키겠다라는 각오인데 고수위원은 잠시 뒤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최영천님부터 가겠습니다. 문세영 안장의 새벽 라이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직전에도 인기 1위였어요. 인기 1위였는데 후미권에서 전개하면서 그만큼 거리 차이 그 빠른 흐름에 대체를 못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말이 조금 일찍 붙지를 못하는 바람에 그만큼 거리적인 손해를 봤다고 할 정도의 마필이 바로 새벽 라이트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어차피 직전에 인기 1위였던 걸 알고 기승을 할 거예요. 이번에 다시 한번 기승을 한다라면 분명히 새벽 라이트는 더 나은 기량을 보일 수 있고 마지막에 원래 발주 연습을 할 때 조교를 세게 안 하는 그 패턴이 많은데 이번에는 마무리 조교도 세게 하면서 발주 연습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새벽 라이트에 관심권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새벽 라이트 7번 새벽 라이트. 자, 기복마들이에요. 출전한 말들 대부분이 기복마들로 짜여 있다. 이럴 때 저는 누가 선행을 갈 것이냐를 좀 주의 깊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은 이제 대세지존과 이제 축제비, 외곽에는 이제 호세킹 뭐 이런 말들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아무래도 게이트 이점을 감안을 해보고 그리고 중속 그러니까 그 발주 이후에 보여줄 수 있는 스피드를 감안해 보면은 1번마 대세지존이 빨라요. 빠르고 지난 경주에도 어찌됐건 앞에 나가서 재미를 봤던 말이기 때문에 박태준 기수는 또다시 이 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선행을 가지 않겠냐. 선행을 가게 된다면 따라오는 말들 뒷심 없어서 그냥 무너지고 뭔가 뒤에서 하나 날라오는 말 없으면 그냥 대세지존은 버티지 않겠냐. 저는 뭐 기복마 경주에서는 선행 가는 말이 대장이다, 장땡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번마 대세지존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전장 고수위원 믿어야 되겠는데요. 오전장은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로 가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이경주 일단 오전장의 쇼부를 볼 거예요. 이번 경주 반드시 적중을 해서 일단 돈을 시원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경주 3경주 메인 승부에서 또다시 한번 싹 갖다 붙고 오전장에 한번 조기 퇴근 한번 해볼까. 한번 조기 퇴근 합시다. 뭐 이런 멘트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일찍 가면 매출 들어. 자신 있는 경우예요. 일단 지금 뭐 최홍천 의원이 추천드린 7번 새벽 라이트. 직접 연주는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문세영답지 않게 탔죠. 시점 외곽. 직선에서 탄력이 딱 붙는 시점에서 탄력이 붙는데 진로 방해가 너무 심했어요. 탄력이 죽었죠. 그래서 못 온 마필입니다. 세게 보는 마필이 맞고요. 축은 아닙니다. 이옥구 의원이 추천드린 1번 대세지존.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불안할 수 있는 마필이지만 거리가 1200m 동거리이고 지점까지 끌고 들어왔던 마필 게이트 원게이트에 다시 한번 선행이라고 한다면 이거 한 바퀴 돌려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 자, 호세킨도 인기를 강하게 모아줄 것이고요. 직전에 무리했던 4번 축제입이 또 인기를 강하게 좀 모아줄 수 있는 경주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 경기 고수가 노컵 때린 마필은 지금 고수가 언급해드린 마필 중에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고수는 이 마필이 가장 많이 띄워줄 마필이고 다음 경우서부터는 강력한 인기마로 대두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남들보다 먼저 노리면서 승부 한번 들어갈 겁니다. 자, 이경주 승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경주 고수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예요. 복병만 놓고 때리네요. 복병만 놓고 때리는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 이경주 많은 기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육군 경주. 자, 오늘 1호 경마는 오전장의 쇼부 좀 보셔야 되겠어요. 이 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잡았죠. 그리고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연타로 승부 한번 볼 거예요. 부담 없이 승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 경주 적중은 됐을 거예요. 자신 있는 경주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고수가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축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축에 대한 확신 있는 마필이 안 팔려요. 거의 뭐 종합지를 봐도 먹물이 묻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안 팔려요. 이번 경주가 경절이 1400m입니다. 그 이번 경주 편성을 보면요. 자, 이건 승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건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마필은 직전 경주도 고수가 강하게 여러분께 추천해드렸고, 여러분들도 왜 그 마필이 못 왔는지 아실 거예요. 느낌이 올 거예요. 어떤 마필을 또 얘기하는구나. 그 마필 다시 한번 이번 경주 고수가 믿고 들어갈 건데, 옵니다, 이번엔. 이번에 올 거예요. 직전 경주 완전 개타듯이 타면서 안 가는 거 보셨죠? 이번엔 가야 되는 상황이고 가야 되는 기수가 탔고 놀아봅시다. 이마필 놓고 오전장 한번 쇼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경주로 가겠습니다. 국내산 5군의 1000m 최용찬 의원이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4경주입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했고요. 고만고만하네요. 1000m라 그 거리에 대한 변수까지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고수위원부터 할게요. 예, 이번 경주 정말 고만하다기보다 능력만 좀 띄워주는 마피들이 일단 대거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복귀가 세게 나오는 마피들이 유난히 많은 경주가 되겠는데, 문성이로 태어난 10번 다 이긴다가 물론 또 인기를 말어 모아주겠죠. 이번에 등짝도 문성 믿음직하고, 뭐 직전 경주 근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역시 뭐 데뷔전부터 그냥 무조건 그냥 쌍대가리다 놓고 때리면서 적중시켜드렸는데, 뭐 직전 경주도 많이 뛴 거라 보여지고 있고, 문성이라고 한다면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다 이긴다를 믿고 가고 싶네요. 네, 다 이긴다. 저는 이 말이 그 등록됐을 때, 야, 이제 말 이름 짓기 쉽구나. 진짜 말 이름 정말 성의 없이 쉽게 짓는구나 했어요. 근데 와, 뛰는 거 보니까 또 주행심사들 뛰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자, 다 이긴다. 게이트가 외곽이지만 지난번에도 외곽에서 뛰었단 말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니콜 나우나우 뭐 정말 많아요. 3년 스카이도 그렇고요. 오픈뱅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요거 이게 진짜 이건 고배당인데 모르겠어요. 또 7번은 마니자이언트인데요. 김석봉 기수가 뭐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한석봉이었죠. 그 잘 쓰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고 불 꺼놓고 했다는 그. 근데 이제 김석봉 기수가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쟤는 뒤에서 떡만 안 썰면 되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딱 그런 유형의 말이에요. 마니자이언트가 뒤에서 떡만 안 썰면 돼요. 그 마니자이언트가 최근에 계속 바닥에서 시작해서 바닥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전의 모습을 놓고 보면 이 마니자이언트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느린 말이 아니거든요. 전 중위권까지는 무조건 이 편성에서도 따라갈 수 있다고 봐요. 자, 이번 경주 재밌는 게 빠른 말들이 원체 많고 경합을 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요. 오픈뱅크가 안쪽에 이에리 기수의 습성상 무조건 선행 간다고 까불 거고, 그러면 삼정 스카이, 여기다가 나우나우, 니콜 다 이긴다까지 선두권에서 접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1000m지만. 그럼 걔네들 쫙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 자리에 한 중위권을 누가 이끌어 나가느냐인데, 말씀을 드린 대로 김석봉 기수가 뒤에서 떡만 안 썰면 저는 중위권은 김석봉 기수가 이끌어 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직선에서 한 발은 분명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병마긴 한데 배당 아주 좋겠네요. 자, 7번마 마니자이언트를 저는 추천드리겠고요. 자, 고수위원 2경주 준메인, 3경주 메인, 여기에 최용찬 의원 4경주 준메인 잡았는데 이것까지 그냥 3연타 때리면요 진짜 조기 귀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최용찬 의원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잡았다고 하는 4경주 준메인 승부 가보겠습니다. 자, 다 이긴다는 인기권이죠. 인기만 그리고 마니자이언트는 완전 목표예요. 안 팔려요. 네, 안 팔려요. 이게 이제 어느 말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상황 처리가 이제 틀려지는데, 다행히도 이제 제가 보는 충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확신해요. 저는 1000m 경주 편성에서 얘는 또 와줘야 되는 그 상황 자체. 분명히 뭐 훈련 전혀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상 없음 확인했기 때문에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마필 중에서 주력 마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 자체가 배팅 가치가 있어요. 환수를 끌어낼 수 있는 두 마리가 동시에 같이 출전하고 있다. 그만큼 배팅의 가치가 있고, 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마필을 제가 깔아줘도 요거는 충분히 저는 환수가 나온다라고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사경주는 배팅 메리트로 가져가면서 노리는 승부. 자, 고수현님께서 뭐 솔직히 이경주, 상경주 다 적중시켜주면 고마워요. 한 개를 만약 적중시켜준다 해도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경주까지 연결해서 적중을 한다라면 진짜 아우 기가 막히죠. 아우, 상상만 해도 네. 상상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그냥. 근데 결국 아름답진 않아요. 그거 다 가시면 안 되잖아요. 적중은 돼 있어요. 어쨌든 최선 다한 예성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경주 최용천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저는 뭐 장유유서의 정신을 언제나 머릿속에 담고 살기 때문에 우리 형들이 추천할 그 말은 절대 저는 손을 안 댑니다. 자, 사경주 최용찬 의원에게 한번 맡겨보는 거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사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한 오경주 혼합 4군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누가 인기마로 팔리고 뭐가 대끼리가 나올지를 모르겠다는 말이죠. 자, 이번 경주 자, 고수현부터 할게요. 예, 이번 경주 신마 한도를 말씀드릴게요. 6번 빅 마운틴 마필이에요. 일단 문세영 기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 마필은 발주하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밀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잡고 있으면서 나와요. 발주 자체가. 그래서 시종일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끌고 뛰려고 하니까 땡겨요. 그래서 후미를 자초하면서 있다가 마필 가는데 톡톡 한번 건드려 보는데 주폭과 움직임이 너무 좋더라. 이 마필은요 순발력이 안 좋은 말이 아니에요. 발주부터 아예 고의적으로 잡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뭐 주행검사 때 바닥에서 뛰었다고 해서 이번 경주 바닥에서 뛴다 하더라도 1200m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번 빅 마운틴 요거를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마운틴. 주행 심사는 뭐 잘 받은 말이에요. 네, 상당히 잘 받았던 빅마운틴 고수위원의 추천마였고요. 최영천이요. 5번 바로 옆에 있는 슈퍼 보스가 되겠습니다. 기승자로 보면 이렇게 들기 좀 어렵지 않냐 생각하는 그 말이죠. 문세영 기수가 35점 마방에도 기승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연대 자체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는 안 들어오지 않냐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슈퍼보스의 자체 훈련 강도를 올렸는데 강하게 올렸을 때의 모습 자체가 뭔가 버거워하는 그 모습 자체가 있었다라면 슈퍼보스는 데뷔전에서 우연히 입상한 그런 마필로 저는 칩을 했을 거예요. 직전에도 뒤에서 올라오는 모습 앞에 가는 말들이 너무너무 잘 뛰었기 때문에 이 말이 역전을 할 수가 없는 거리차를 좁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솔직히 이제 10만인 6번 빅마운틴을 제외하고 그렇게 세다라고 판단되는 말도 없고 경주 리드를 완벽하게 장악해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없기 때문에 슈퍼보스의 발주 능력이라면 저는 이 정도 경주 편성에서는 선의권의 안착이 제일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훈련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데뷔전에서 보였던 그 능력 또 가능한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슈퍼보스 최용찬의 추천마였고요. 제가 승부 경주를 이제 다 잡았어요. 저는 다 잡았는데 갑자기 왜 이거 5경주를 승부 경주를 안 잡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관리마가 하나 나왔는데 10번마 담양여왕입니다. 이게 이제 최원중 기수가 기승을 해서 계속 이제 몰아내지도 못하고 안 가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기수가 바뀌면 내가 너를 가지고 상황을 한번 내보겠다라는 이제 딱 마음을 먹었죠. 딱 마음 먹고 지난번에 드디어 기수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이혁. 원래 이름에 혁자가 들어가면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혁 기수가 괜찮다고. 진짜는 이거 우리 같이 노렸어. 네, 제가 고승현하고도 이제 같이 노렸는데 기수가 바뀌기만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기수가 바뀌어가지고 이건 한구라다. 3등으로 오네요. 선행 가가지고
당시가 1400이었어요. 그리고 2억 기수가 참 안 좋을 때가 지난번 그 뛸 때 그때였어요. 뭘 해도 안 될 때. 자, 이번에 또다시 기수가 누구로 바뀌었냐면 최범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아, 이거는 뭐 대놓고 때리겠다는 얘기죠. 하드스폰에 뭐 좋은 피를 이어받았고 9,500만 원. 얘가 뭐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어도요. 몸값은 1억에 가깝습니다. 이거 몸값 좀 그 말값 좀 뽑자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슈퍼버스 빅마운틴, 마이티잼, 메카엔젤 등등 성은부패 등등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얘가 앞에 간다고 보거든요. 아, 나가면은 그냥 버텨요. 자, 최범현 기수 기승한 10번마 담양 여왕 직전에 한구라 못했던 거 여기서 한구라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로 가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한 육경주 1200 국내산 5군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단 한 경주도 만만한 그런 경주가 없어요. 정말 오늘 힘드네요. 이번 경주 뭐 최영찬 형부터 한번 가볼게요. 야, 좀 깝깝한 레이스인데 정확하게 인기 1위를 이게 제가 저 자체도 이 경주를 찍기가 좀 어려워요. 뭐 인기 순서가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닌데요. 일단 승부를 하면서도 기대치만큼 솔직히 기대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성과가 좋지 못했던 말이 황룡비상인데 병합훈련을 시도해주는 모습. 요새 17조가 계속 병합을 시행해주는 그런 훈련된 패턴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직전의 부진은 아마 다시금 만회하기 위해서 하만식 기수까지 불러들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황룡비상은 분명히 그만큼 걸음의 값어치를 보일 수 있는 마필로 저는 봐요. 뭐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부담 없이 승부를 볼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9번마 황룡비상 고진. 예. 직전에 말이 주로를 나갈 때 야 말이 기가 막히네 정말 좋다라고 봤던 마필이 정상오름 2번 정상오름이었는데 말이 정말 조만큼 뛴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승군저이지만 이 마필 인기 맞죠? 인기 많이. 예, 인기 맞죠. 세게 보는데 그러면 좀 불안할 수 있는 마필이 일단 10번 장산제왕 이게 직전에 공백패 같아요.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좀 세게 봤거든요. 강남 색독이 물론 떡이 됐지만 뭐 센스카이 이런 마필들하고 뛰고 금빛 비상 아주 그냥 떡주물듯이 여유있게 제압을 했고 뭐 직전까지 뭐 선에 나가는 순간 얘는 돌았구나 생각했는데 야 얘가 그냥 서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김철호가 탔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또 단독선에 나갈 것이고 10번 장산제왕도 좀 세게 보고 있고 2번 정상오름은 인정하고 싶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수현은 이제 정상오름과 장산제왕 두 마리 추천했고요. 제가 미친 것 같아요. 미친놈인 것 같아. 이게 하루에 김석봉 기수를 2번을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컷 장산제왕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이제 고수현이 가져가니까 저는 뭐 그러면 이제 하나 또 복병만 하나 말씀을 드려야죠. 12번만 엠프티런인데요. 자, 딱 따져보니까 이런 거예요. 엠프티런이 최근에는 안 좋지만 그 김석봉 기수가 기승을 해서 김석봉 신영철 기수 연속해서 이제 입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경주를 돌아보면은 엠프티런이 앞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말이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훈련 내용과 성과가 워낙 좋아요. 여기다가 지금 감량 1.5 더해가지고 52.5kg이면요. 최근에 부진한 거를 딱 잊어버리고 예전에 그 잘 나갈 때의 움직임으로 돌아간다면 엠프티런 같은 말들이 사고 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나이스준 같은 말들이 능력도 없는데 문세영 기수 기승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팔리는 상황이면 저는 엠프티런은 뭐 나이스준 같은 말들 그냥 데리고 놀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제왕의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고 이제 나머지는 선입 싸움 그리고 직선줄의 뚝심 싸움이 펼쳐질 텐데 선입 능력에서 저는 엠프티런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봐요. 자, 복병마 12번 엠프티런 이어코는 요거 추천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이어코의 메인 승부 경주 가겠습니다. 7경주에 준비되어 있어요. 12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게 뭐 안쪽에 있는 미스트리 피코오프 90 춘광
여기다가 뭐 프로포즈, 대가킬 원만, 로맨틱 퀸, 썬업, 매직 퀸. 너무 많네요. 들만한 말들이. 혼전입니다. 혼전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을만한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후착을 배당으로 때릴 거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는데요. 뭐 오픈해 드릴게요. 10번마 썬업입니다. 썬업. 아마 인기마로 팔리긴 할 건데 저는 썬업에 대한 의심은 단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그냥 온다. 이게 연합군인가요? 김옥성 기수의 그 연합군 그 말하고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월 10일 날 국내산 5군이긴 했습니다만은 새창조를 7마신 놀면서 이겼어요. 그리고 직전에 승근전에 뉴 화이트 삭스, 미라클 캣, 뭐 일비 이런 말들 만나면서 좀 아쉬웠는데 김옥성 기수처럼 대놓고 이건 앞에 붙여놔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서성훈 기수가 말을 좀 붙이지를 못하면서 좀 깨진 아픔이 좀 있었는데 편성 보니까 뭐 여기서 썬업이 못 오는 거는 영어다, 하자다 그렇게 봐요. 근데 썬업은 대가리로 제가 인정을 해요. 썬업을 놓고 때리는 메인인데 이거 팔리는 말들이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가운데 안 팔리는 말들 쪽에서 배당을 터트려줄 만한 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요경마 이어코의 메인 승부 10번마 썬업 인정합니다. 이게 대가리예요. 썬업을 놓고 때리는데 배당으로 때린다. 썬업이 들어왔는데 배당마랑 엮여 들어온다. 이어코 항구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요경마 7경주 이어코의 메인 승부 이어코가 생각할 때는 초강력 대가리죠. 썬업 대가리 놓고 배당으로 찍어 먹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8경주로 가봅니다. 1700 국사군의 8경주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고요. 말은 몇 마리 안 됩니다만은 이번 경주도 믿고 뺄 수 있는 말들이 몇 마리 안 돼서 복잡한 경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8경주는 최영찬이부터 가겠습니다. 대대장을 다시 한번 노려야 되지 않을까. 자, 이상혁 기수는 이제 안장이 교체가 됐는데 최근에 이상혁 기수 기승수를 보면 1%가 부족한지 2%가 부족한지 3%가 부족한지 한 모르겠어요. 40% 부족한 것 같아요. 40%. 아니 이겼다가 지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끔찍했습니다. 끝났다 했는데 그걸 또 지고 막판에 물론 직접 기승하는 기수는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자, 대대장의 이상혁 기수의 기승인데 뭐 이 정도 경주 편성이라면 지금 뭐 1800에서 뛰었던 마필도 있고 1700에 뛰었던 마필도 있는데요. 대대장의 능력은 여기서는 또 와줘야 된다. 감랑색두기하고 이 정도 걸음을 보일 정도라면 충분히 이만의 능력은 여기서는 입상 안정권으로 봐야 된다. 구주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강약 조절 상당히 잘했어요. 그리고 딱 마무리 놔줬을 때 모습 자체라면 대대장은 여기서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말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7번마 대대장. 말 이름이 대대장이라 요 정도밖에 못 뛰는 것 같아요. 뭐 연대장이었으면 조금 더 뛰고 사단장이었으면 조금 더 뛰었을 것 같은데. 군대장은 대가리야? 그런가? 아니, 전 육군을 안 나와가지고 그 소대, 중대, 대대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다음 연대, 그다음 연대, 다음에 사단. 대대장. 이상혁께서 왜 이렇게 요즘 안 되지? 뭐라 이렇게 안 되지? 예전에 좋았거든요. 근성도 좋고. 좋은 말을 요즘에 많이 못하. 뭐 그것도 있는데 지난주에는 정말 악몽이었어. 이겼다가 지는데 대대장 최영찬 의원 뭐 출전 중이 길어진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대가리다. 여기서는 온다. 자, 대대장 추천 나왔고요. 자, 저도 치고 대대장은 인정입니다. 뭐 이상혁 기수가 토요일 날도 아마 들어올 말이 없을 거예요. 토요일 날도. 근데 일요일 날은 이상혁 기수 대만함 앞에 많이 타요.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얘도 세게 보고 있고 뭐 직전경주 게이트 12번 게이트라서 말을 참 외곽 무리하고 거리 손해를 많이 보면서 개떡같이 타고 객떡같이 타서 못 올 수밖에 없게끔 뛰었던 말이 이번 베스트 보스입니다. 왔으면 명마지. 12월 14일날 용근이가 일단 그랑프리 다운에 서울에 왔다가 그때 이마필의 걸음을 이빠이 가랭이를 찢어놨어요. 그러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직전에는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에서 개처럼 탔다는 얘기죠. 못 올 수밖에 없게끔. 얘는 이번에 게이트 1 게이트, 2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에 점에 있고 뭐 훈련 내용도 괜찮고 저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이에요. 네, 이번만 베스트 보스. 오늘
고수위원하고 제가 추천마가 굉장히 많이 겹치네요. 다른 거 그냥 추천 안 드리고 베스트보스 저도 그냥 밀어드릴게요. 지난번엔 에이 말 그렇게 타면 안 되죠. 제가 타도 그렇게는 안 탔을 것 같은데. 저도 좀 말 좀 탑니다. 베스트보스는 지난번에 말 잘못 탔던 거고요. 그리고 12월 14일날 그때 김영문 기수 기승했을 때는 그 뭐라 그럴까요? 사실 뭐 또래와 벌컨 이런 말들이 베스트보스보다는 좀 셌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2번 게이트에서 자리 잘 잡을 줄 알았더니 또 말들 외곽에서 좀 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좀 뭔가 경주가 4군에 와서 꼬이면서 좀 이렇게 되고 있는 말인데, 이번에는 뭐 대대장 말고는 별로 센 말 없잖아요. 베스트보스 뭐 저도 요놈한테 한 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경주로 갑니다. 1700 혼합 3군에 12마리가 출전을 한 구경주로 갑니다. 이거는 이어코의 이제 준메인 승부 경주인데요. 자, 기대하시고요. 고수위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어려워요. 이번에 스포츠 동아배 경주인데 정말 혼전 경주예요. 무지나 혼전 경주. 야, 이런 경주를 또 역시 이어코 위원답게 난 골룸이 이런 경주만 고르더라고. 승부 경주를 잡아요. 그만큼 배당을 노리고 승부를 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혼전 경주에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점 경주 갔으면 왔다고 보는 마필이 11번 안양타이거예요. 일단 사착이었는데 인디언체롭게 붉으레시나 금색이 편성 얘네들 잘 뛴 거죠. 잘 뛴 건데 저는 얘가 안 가서 못 왔다고 봐요. 갔으면 왔다고 봅니다. 생각 없이 덜 탔다. 그런데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타이틀 경주, 이번에 아끼지 않고 정직하게 탈 것이다. 거기에 육주 홍대유 마방이나 문정교회도 더 이상 바닥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애들, 다른 애들도 타이틀 경주이기 때문에 모두 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얘도 최선을 다해준다면 생각보다 얘는 더 뛸 것이다. 자, 11번 안양 타이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안양 타이거 고수위원이 추천만 하고요. 최홍찬 의원. 자, 훈련 좋은 말이 한 3마리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고수위원님께서 뭘 추천하나. 열어놔도 지금 제가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말인데 딱 말씀해 주시면. 오늘 남의 거를 이렇게 다 앞에서 다 가져가네. 티나브라더 2군마잖아요. 귀여워. 그 2군마를 안 넘겨주더라고요, 훈련장에서. 그래서 안양 타이거, 오 근성 좋아졌다. 직전 그 이상을 그럼 보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제 안양 타이거에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최근에 2번의 경주에서 모두 다 이제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 바로 벤콘 로브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추입도 보여주고 선입도 보여주고 참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의 안장이라면 이 경주가 빠른 말이 몇 두가 있지만 곧바로 선입에 붙을 것 같아요. 왜? 미래영웅하고 병합을 했거든요. 스피드는 말하고 병합을 했기 때문에 전 뒤에서 그냥 고습치고 있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벤콘 로브가 저기만장의 문세영 기수라면 한 템포 빠른 그 추진과 함께 경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700 직전에 한성열 기수가 끌고 온 그 걸음, 그 걸음을 문세영 기수라면 플러스 알파로 더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벤콘 로브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콘 로브 최용찬 의원 추천하고요. 자, 제가 이제 준메인 승부로 이번 경주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건 뭐 뺄만한 말이 하나 없어요. 예, 뭐 카페벤에도 못 빼고, 이것도 뭐 저거 지난번에 못 뛰었다고도 못 빼고, 벤콘 러브 만만치 않은 모습 보여줬고, 뭐 안양 타이거의 뭐 선행가는 뉴 시크릿 삭스의 뭐 몰리두커 이제 한 번 더 빨리 바람 불 거고 막 진짜 정신없는데, 제가 이번 경주를 준메인으로 잡은 이유가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한 놈만 팬다라고. 지난번에 정말 쌍대가리 의심도 안 했습니다. 쌍대가리 의심도 안 했는데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주를 유심히 복기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탔냐? 갔냐 안 갔냐? 아니면 왜 안 됐을까? 근데 복합적으로 상대가 잘 뛰었던 것도 있고 덜 간 것도 있고 전개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경주가 안 풀렸던 것도 있고 복합적인 그 이유로 부러졌어요. 근데 이번 경주 딱 나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촉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조교나 복귀나 뭐 모든 부분들을 다 중요시 여기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촉. 그리고 첫 촉은 신이 내린 촉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딱 이거는 딱 그 출마 등록 때 보고
조건과 이런 부분들만 한번 보자는데 너무 좋은 조건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놈만 팬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메인 승부, 그러니까 준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배당 내줄 만한 말들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이번 경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경주 구멍수는 안 아낄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뭐 피아노를 치거나 이런 건 아니죠. 한 4방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모두 다 환수가 나올 거예요. 아마 999막권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자, 지난번에 이었고 개망신 시켰던 그놈. 다시 한번 대가리 놓고 때리겠습니다. 이었고의 준메인 승부경주. 한 놈만 패는 승부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 10경주입니다. 자, 혼합 2군 게임이에요. 자, 혼합 2군 게임 14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강급된 마필이 보입니다. 그것도 눈에 딱 띄는 말이 한두가 보여요. 바로 장미언덕이죠. 공백에 갖고 출전하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직조를 이번 주에 했습니다. 상태는 전혀 이상 없죠. 그래도 장미언덕 가면 18조에서 1군에서 강급될 정도의 사이즈는 저는 아니라고 봤는데 결국은 강급이 됐어요. 강급이 된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점수 때문에 이제 강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래도 그랑프리까지 출전했던 마필 아닙니까? 경남 도지사배. 최근에 컨디션 자체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의 능력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했지. 그래도 1군 그 쟁쟁한 마필들하고 같이 싸우면서 지금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왔던 마필이 바로 장미언덕입니다. 자, 훈련 모습 자체를 보니까 휴양이고 뭐고 전혀 이상 없어요. 역시 기본기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다 보여지고, 지금 2군 이 경주 같은 경주 편성을 보세요. 2군 능력만 게임입니까? 아니잖아요. 2군에서도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0경주에서 장미언덕이 부러진다라고 생각은 진짜 1%도 안 합니다. 물론 경주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부러질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흐름, 정상적인 말의 그 전개 속에서는 저는 장미언덕은 와야 된다고 봅니다. 최하 2차까지 보장을 받는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택을 했고요. 당연히 이것 때문에 메인 승부로 선택하는 거 아니죠. 붙이는 한방 막권이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마필에 대한 그만큼 확신, 자신감, 제 능과 복귀 내용 자체를 믿는다라면, 조교 내용 본 거를 믿는다라면 한 방의 배팅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게임이 바로 10경주가 될 것입니다. 자, 1월 10경주 메인 승부 제대로 한 판 붙는 갬블 승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경마 마지막 경주 11경주로 가겠습니다. 1400 국삼권 안말경주로 14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쉽지 않게 가네요. 이번 경주도 어렵습니다. 어떤 말들 인정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수유. 외곽에 뛰는 13번 천년의 기쁨이 문시영 기토 등짝 감량 3kg까지 생겼어요. 52.5kg 앞말이죠. 자, 1400이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 봐요. 뒷선주로. 그리고 또 안쪽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 당시 또 꼴통 선행 마필이 없어요. 순발력이 있는 마필은 있지만 답 없이 밀어버릴 선행 마필이 없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의 발주라고 한다면 13번 천년의 기쁨이 선행을 그냥 쭉 대하시가 좋기 때문에 밀고 넘어갈 수도 있고, 굳이 선행을 나가지 않아도 이 마필은 선입으로도 이미 검증이 됐던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지막 경주는 적중을 하고 나가고 싶네요. 13번 천년의 기쁨을 믿고 가겠습니다. 네, 천년의 기쁨 단독선행이다. 자, 고수위원의 추천 받았고요. 최영찬이. 이번 비도버 챔프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난주에 훈련했을 때는 또 그렇게 눈에 차지 않았던 모습인데 주초만 해도 치킨을 깨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이구나 했는데 갈수록 컨디션이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직전에 이제 계속 승분 전에 외곽 게이트 배정 받은 만큼 딱 그만큼 말의 능력을 뽑아내지 못하지 않았냐. 물론 아직 어린 말이 좀 연투를 때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센 상대들을 만나다 보니까 직경을 패배를 했는데 요거는 말이 참 영리한 마필로 봐요. 저는 깨져도 참 깨질 만큼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빨리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자체가 빠르게 찾아오는 마필들 자체는 굉장히 영리하다고 보고 그만큼 수능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번 베스트 챔프에 다시 입상에 도전하는 그런 마필로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비더버 챔프 최용천 의원의 추천마고요. 외곽의 14번마 돌진입니다. 이 말은 참 희한해요. 이찬호가 타도 안 되고요, 문세영이 타도 안 돼요. 근데 범현이가 타면 돼요. 최범현 기수와는 굉장히 호흡이 좋은 그런 말이고, 왜 그러냐면 이 말 자체가 좀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체구는 작은데 말이 약간 꼴통기도 좀 있고 다루기가 까다로운데 그걸 다루는 방법을 최범현 기수는 알아요. 그리고 이 말 최근 두 번의 경주 김동수 기수나 문정근 기수 탔을 때 이때 성적을 좀 제껴두고 1월 11일 날 스타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밀고 나와서 마지막에 추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거 괜찮네 말이, 그 생각을 좀 가졌는데요. 최근 두 차례 경주에서는 컨디션 난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말도 좀 안 좋게 봤었던 상황에서 이제 성적이 안 나왔던 거니까. 이번에 다시 최범현 기수가 말을 만지면서 잘 만져놨고, 그리고 이제 직접 기승을 하고, 편성을 딱 보면은 이제 될 것 같은 말은 많습니다만 될 수 있는 말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레이팅도 좀 능력에 비해서 낮게 책정받았다고 보여지고 1400이라고 하는 경주거리에서는 워낙에 적응력을 갖추고 있어서 저는 이게 다시 한번 최범현이면요, 돌진은 다시 한번 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 저는 14번마 돌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 11개 경주 살펴봤습니다. 제가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진행을 하는 가운데 쉽지 않다, 어렵다 계속 그 말씀 드렸는데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토요 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끼리에 목숨 걸지 마세요. 깜빡깜빡거리면 자꾸 눈에 들어오잖아요. 목숨 걸지 마세요. 깜빡이가 몇 개나 들어올까? 저는 한 경주도 못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찌됐건 쉬운 경주가 단 한 경주도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당만큼 많이 나올 거고, 많은 경주 적중보다는 한두 경주라도 제대로 때리면 그게 한구라가 될 수 있는 하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 하고 저희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일요경마 그 어느 때보다 금요경마, 토요경마도 중요합니다만 일요경마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한 주를 다음 주 한 주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는 만큼 저희도 신중한 접근하겠고요.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철저한 준비해서 현장 예상 통해서 팬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